저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아까 애둘러 하셨는데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요. 그런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하객들한테 도시락 대접한다던데 이 도시락이란 게 이제 우리나라 또 문화에서는 약간 좀 이 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결혼식 가본 거 중에는 이렇게 기념품이 떡이나 이런 한과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인척이 아닌 이상은 결혼식에 갔다가 인사만 하고 사실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사만 하고. 그런 면을 보면 시간 전략이나 하객들을 위해서도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락도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이 커플들이 서로 합의가 돼서 작은 결혼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럴 때 커플들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의 결혼이 아니라 부모의 결혼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까지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양쪽 부모님의 부모가 계시다 보니까 네 분의 합의가 돼야지 되고 그중에 한 분이라도 비토를 놓으시면은 저거를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점점 우리나라 결혼이 부모의 결혼이 아니라 당사자 주관 결혼으로 좀 가야지 저런 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점점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서 저런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소박하지만 검소한 작은 결혼식. 요즘에는 스타들도 앞다퉈서 이 작은 결혼식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작은 결혼식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저희가 이제 파넬로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나영 씨하고 원빈 씨 결혼이죠. 마치 무슨 그 소설 같은 그런 결혼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밀밭에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국수 대접을 했다든가 우리나라 옛날에 결혼은 잔치 문화, 잔치국수가 있었잖아요. 이 국수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국수라는 것은 국수 가락처럼 길고 영원히 같이 살자는 의미래요. 길게. 그래서 이 원빈 가족에서는 옛날 자기 고향에서 강원도에서 했고 그리고 음식도 옛날 음식으로 되살려서 가마솥 걸어가지고 가마솥 걸어가지고 향수 정말 옛날 고유의 결혼식을 한번 해보자. 난 참 저게 아주 반가웠어요. 그렇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신선하고 뭐 돈은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130만 원. 130만 원. 거기서 민박집 얻어가지고 그 신부 대기실로 쓰고 이거 참 흐뭇한 결혼식이었는데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 결혼도 뭐 그랬어요. 거의 아마 시작, 셀러브리티 중에서는 검소한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꽤 된 이야기고 채 아마 하객이 100명이 안 됐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도 90명 정도 지인으로 압축을 했었었고요. 특히 이제 이효리 씨의 큰 결단이 있었겠죠. 물론 원빈, 이나영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뭐 최고의 아이돌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스타였죠. 최고의 또 스타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결단력 같은 것들, 선택의 문제에서도 역시 높이 살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혼인신고만 하고 지리산 종주를 간 이 가수 부부도 있죠. 정인 씨하고 조정치 씨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 작은 결혼식 나중에 이제 지인들조차도 사진에 올린 걸 보고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 하객을 전혀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두 사람이 11년 동안 이거 연애를 했다고 해요. 지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40대 부부도 결혼 연차 11년 차를 채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11년간 우리가 연애를 했고 굳이 결혼식이라는 허례허식이라든가 형식이 필요하더라도 우린 당당하게 부부다. 정말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이 스타들부터 이렇게 작은 결혼식에 나서면 이게 전반적인 결혼 문화로 확산되는데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을 굉장히 이제 일생에 한 번 해보다 보니 기준을 어디다 삼을까 할 때 스타들을 굉장히 동경을 하게 되는데 내가 동경하는 스타들도 이런 식으로 하네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입니다. 양가 부모. 그래서 스타들은 사실 스타 자체가 본인 주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정도의 성인이었고 그 정도 되는 자녀분들이 자기네 주관대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젊은 청춘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의 의식이 좀 먼저 깨어야 되고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결혼식을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다른 롤 모델이 있다면 사실 설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연예인들이 그 하는 행동이나 결혼식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본인들은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결혼식 자체가 올 파급력을 생각을 해서 작고 알찬 소박한 결혼식을 하는 문화 자체를 연예인들이 자성해서 좀 이렇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유명 연예인들의 일단 스몰 웨딩과 더불어서 점차 나만의 웨딩을 컨셉으로 해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한 지 한 7년이 넘었는데 일반 결혼식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뭔가 우리 얘기를 좀 들려주자. 지난해 4월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 대신에 일주일간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촬영한 두 사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 거군요. 네.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식을 따로 저희가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전시회장을 빌려서 전시 형태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전시장을 대관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저희 이제 전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지인분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저희 전시회에. 우리 보통 결혼식 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랑 입장 뭐 그런 건 없이요? 네. 아무 행사도 없었습니다. 아무 행사 없이? 예. 그 흔한 웨딩 드레스도 반지 교환도 없는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결혼식 날이에요? 그럼 이게 예복? 네.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의 예복? 입구에서 부모님들 앞에 계시고 저희도 손님 맞이하고 이제 손님이 사실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어서 같이 이제 작품 설명도 하고. 이게 총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80점입니다. 80점. 결혼에 든 비용은 모두 250만 원 정도. 하객은 지인들을 비롯해 전시회장을 찾은 일반인들 모두였고 그들이 남긴 7건의 방명록은 두 사람의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제 결혼식을 열심히 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정철지 평론가. 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가정. 네? 혹시 결혼 다시 하면 저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아, 저는 저 장면을 보고선 한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한 가지는 참 좋다, 보기 좋고 도전적이고 좀 젊은이에 대한 결혼식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걱정, 두려움 이게 뭐냐면 내가 과연 저렇게 작은 결혼식이지만 멋있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도 있고 이 잡도 그렇고 좀 다르지만 일반인인 우리 둘이 어떻게 저렇게 좀 작고선 아름답게 나온 결혼식의 모습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실은 이번 화면에서 조금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신은숙 변호사님 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 결혼식이 그들만의 특이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그런데 이런 결혼식에 참석을 했을 때 내 결혼식이 아닌 남의 결혼식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결혼식을 하면 저는 하루에도 10번을 초대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결혼식장에 굉장히 귀찮게 가가지고 이게 봉투 내고 얼굴 도장 찍고 바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저런 작은 결혼식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곳이 이제 주변 펜션을 아예 1박 2일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하우스 웨딩을 하고 싶은데 개인 집이 넓지를 않으니까 펜션 잔디밭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이 노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걸 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신랑 신부 외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꾸며주는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형제간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결혼식 그리고 비용도 덜 드는 거. 어떻든 우리나라의 호화 결혼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작은 결혼식, 검소한 결혼식은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 내가 만약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이게 시간이 2, 3년 가면 이게 새로운 결혼 문화로 정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보통으로 생각이 돼요. 네. 사람이라는 건 다 습관이거든요. 네. 네, 훈련을 통해서. 네. 저는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의 거품을 확 뺄 수 있는 방법. 정철집 평론가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원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예식비가 1,000만 원 이하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 예단 예물을 일단 줄여야 된다. 여기서부터 예단 예물을 못 줄이면 지금 비용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객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100명, 150명 선에서 어쨌든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이게 사회적 문화와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현재 뭐 우리나라 경제 수준 물가와 따지면 5만 원 선 뭐 이하로 간다. 그다음에 필요여는 이제 음식을 줄여야 된다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인데 국수 좀 나아가서 도시락 정도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사회 전반에 이제 문화 차원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검소한 혼례운동본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되면 결혼식을 가보면 이 화분들이 화환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네. 그 화환이 최소한 아시다시피 10만 원이에요. 어떤 데 씌워보면은 100개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100만 원, 1000만 원. 너무 꽃이 아깝고 그 꽃을 다시 또 재활용하죠. 재활용해도 몇 개 버리죠. 그래서 화환은 쓸데없고 청첩장에 우리는 절대 그 작은 혼례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화환은 사절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축의금을 사절하되 5만 원 이하로 하고 A라는 사람이 10만 원 하면 5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해야지 뭐가 되지 그냥 루즈하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피로연을 하지 않거나 해도 간단히 국수, 도시락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작은 선물 뭐 옛날에는 우산도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단은 안 하는 게 예단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예물은 커플링 상징적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하객은 양쪽 해서 최소한 200명.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이하가 나와요. 듣기만 해도 좋은데 실천하기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축의금 5만 원 이하가 참 실천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축의금이라는 게 축하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상업 부조금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서기 때문에 나는 10만 원, 20만 원 축의금을 해놓고 5만 원만 받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축의금 5만 원 이하 자체는 이제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비용을 줄이려면 박수경 대표님 발품 파는 게 사실 필수적인데 대단히 바쁜 시기잖아요. 그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보가 구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좀 더 부지런을 떨기는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 구매 행태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슷한 날짜에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할인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면 그 할인 이벤트 때 예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시간 투입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결혼을 현명하게 하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남 얘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가 내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지 괜히 정보하다가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하면서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자기의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 비용 한도에서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젊은 세대들의 속 깊은 생각, 예단도 예물도 하객의 식사도 간소화하는 결혼식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녀들의 셀프 웨딩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친인척 물론 많이 오시면 괜찮지만 요새 너무 이제 간소하고 하니까 친인척들하고 가족관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소하게 한다니까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 딸하고 며칠 전에 그걸 상의를 해봤어요. 그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대찬성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걸 원한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딸이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이면 어쩌는지 몰라도 엄마는 그런 쪽으로 있으면 남자친구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부모님도 생각 들어봤는데 어머님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든지 변화를 하려면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을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예. 우리가 계획대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반면 남자들은 좀 생각이 좀 약간 어떻게 잘 안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고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 쪽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작은 결혼식의 최대 걸림돌은 남자 측에서 이제 주거 비용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여자를 드린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그 양쪽 그 집안에 있어서 결혼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 자체의 변화가 없는 것이 작은 결혼식의 걸림돌이 되겠죠. 네, 실제로 결혼식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들 부모님하고 갈등을 겪는 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본인 주관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권력 싸움이에요. 네. 좀 더 뭔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물려줄 게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의견이 절대적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 약삭 빠르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총명한 거죠. 뭐. 영리하게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예, 지혜롭고. 예.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작은 결혼식이 참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네. 크게 뭐 3가지 정도 이제 표로 준비했는데 전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 두 번째가 체면이 있지 이제 장소가 있어야지 하는데 이 셋 중에서 저 관통하는 것은 첫 번째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자녀 장악력 얘기도 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문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의 자녀의 있을 결혼식 때문에라도 많이 다니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갑자기 자녀가 와서 검소한 결혼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안 받겠다. 예, 그럼 이제 바로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가 그냥 이제 튀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뭐 그분을 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적인 현실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걸? 이 생각. 저는 참고 힘들어요. 자기를 비워야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되고 포기를 해야죠. 이거 나라를 그러니까 이 작은 결혼식, 검소한 결혼식 하기 위해선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부터 희생을 하자 이런 각오가 없이는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은숙 변호사님은 평상시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결혼식 가서 이 축의금 많이 내시죠? 그렇죠. 뭐 솔직히 10만 원 이하로 내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받은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도 보통은 뭐 특별한 인맥까지 초대받으니까 10만 원 이상을 하게 되죠. 사실 5만 원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자녀 결혼시킬 때 나는 우리 애는 축의금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서 사돈댁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사돈입니다. 결혼은 양가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자가 은근히 혹시 사돈을 핑계 삼아서 그냥 받으시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사돈이 좀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사돈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이혼 소송 해볼 때 그 정말 치졸한 것 같지만 어떤 것까지 계산이 오냐면요. 결혼식 할 때 우리 측 하객은 150명밖에 안 됐는데 저쪽 하객은 500명이 왔고 그 식대를 반반 같이 냈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일방만 밀어붙이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게 됩니다. 또 청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서울의 모 구청장 이 청첩장을 1,900장을 뿌려가지고 이 사실상 이 굉장히 큰 무리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체면 유지 때문인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 체면이 있잖아요.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과소비가 채무가 돼서 빚쟁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고생하고 자녀들이 고생해서 몇 년 뒤면 뭐 원리금 상환해서 갚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갈등이 결국은 자녀들 갈등까지 이어져서 이혼에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실 때 이 체면, 과소비, 채무 증가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바로 이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많아요. 예, 많아요? 많아. 어디 있습니까? 뭔가 갖고 왔는데요.
장소가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예약하기가 쉬운가요? 지금 보면 사실은? 현재 인기 서울시, 여기 곳은 양재 시민숲 네. 거저예요. 네. 제가 무료만 갖고 네. 왔어요. 서울시 남산공원, 네. 성북구청, 네. 서대문구청, 또 한전, 강남. 예. 그다음에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숲, 월드컵 공원, 푸른 수목원. 또 교회도 안 받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 헌금만 내면 돼요. 예. 절, 대학 캠퍼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결혼식 가끔 하거든요. 예. 캠퍼스가 아름다워서. 그 동문들한테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지 나오는 않아요. 아니에요? 원하면 해줘요. 예. 그다음에 용인구청, 각 구의 구청들은 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제가 발표를 좀 팔아야 되는군요. 네, 명단을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근데 예. 사실 무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약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 말씀하신 그렇죠.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지 서울시민청 또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인기 있는 무료 장소인데 네. 거의 1년 전에 그리고 여기는 주말밖에 또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타임.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예약 전쟁이 있어서 상당히 미리 해야지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점점 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식의 결혼을 했을 때 참 보기 좋더라 하는 어떤 표준 결혼식이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예약이 사실은 양재 시민의 숲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진 곳인데요. 시민의 숲은 어떻게 굉장히 그게 좋은가 보죠? 야외하면서도 굉장히 그 운치가 있게 할 수도 있고 교통도 편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한 팀만 그리고 이제 한 팀만 해요? 예,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널널하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지 저 생각 가지신 젊은 청춘들이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주말에 한 팀으로는 수용하는 인원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결혼식 초대장을 받아보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 7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 관공서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저녁 시간에도 대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기관에서 무료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저변 결혼식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장소들은 무료이되 이제 부가 서비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이 다 챙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주 하다 보면 거기만 드나드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또 오히려 이제 더 절약도 되지만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련 업체들도 요즘은 옛날같이 무조건 예시콜, 호텔의 스드메가 아닌 네. 다양한 패키지들을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소비자가 원하면 업체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철식 평론가, 이 젊은 세대들이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무려 8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반면 이 절차 때문에 좀 망설인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절차가 정말 많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제 때만 해도 약혼식 문화라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약혼식도 하나 껴 있었고 예. 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요즘에 함 문화는 거의 지금 뭐 사라진 뭐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근데 함은 재밌잖아요. 그거 그렇죠. 괜찮던데. 근데 그것도 이제 비용 부분에서는 꽤 들어갔던 이제 문화였죠. 문화 결혼 문화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근데 끝으로 아마 이 젊은이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절차도 절차이지만 네. 결혼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신혼 때 펼쳐지게 될 결국 살집, 네. 주거비에 대한 걱정이 그게 결국 결혼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통하는 이리간지하는 문화는 역시 네. 주거비, 과연 이 젊은 신혼부부들을 어디서 출발하게 할 것인가, 어디에 살집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결과적으로 결혼 문제와 네. 역시 일맥상통하지 않나. 예, 이 좋은 말씀 듣는 동안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결혼 문화, 결혼식을 위해서 제언 한 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례 문화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례 하시는 분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결혼식 하기 전에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주례를 우리만의 작은 결혼식으로 축소하면서 친구들과 어울 수 있는 파티 문화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자 본부장. 요새 결혼식 하면은 아버지가 주례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외삼촌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주례 없이 그냥 신랑 신부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얘기냐면 의미 있는 결혼식을 위해 제언한 말씀을 한마디 하라는데 저는 결혼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커미트먼트. 네.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고 상호 그야말로 격려해 줄 때 그 결혼이 오래가는 거지 서로
그런 존중과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깨지기 쉽다고 생각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네, 박소영 대표님. 저는 이 결혼 문화가 바뀌려면 일단 결혼 당사자들의 소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데 부모님, 남들 눈치에 휘둘려서 나중에 큰 후회하지 말고 본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소신껏 준비하는 결혼이면 나중에 사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철식 평론가. 저는 지금 작은 결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미 사회 문화가 작은 결혼식 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문화 아니고요. 네.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 결혼식 했다고 해서 와, 저 집 잘 사네?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다. 네. 이미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결혼식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시라.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어떤 일이든 남들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 당사자들이 행복하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자 검소한 혼례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신은숙 변호사, 또 박수경 듀오웨드 대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